싸가지가 없어. 굉장히 싸가지가 없고. 클럽을 처음 막 가보고 싶고 막 이럴 때 제가 처음으로 갔던 게 형 클럽이었어요. 인투딜? 네. 수능을 망치도 음악을 할 수 있다는 말 같아서 그래서 수능을 망쳤죠. 곡마다 한 평균적으로 한 700테이크씩은 한 것 같아요. 뭐? 진짜? 이렇게 노력을 하는 이게 힙합이라고. 이 락에다가 씨발 랩하는 게 아니야. 안녕하세요, 원선입니다. 오늘 돗자리에는 저하고도 인연이 따지고 보니까 한 5, 6년 된 그런 동생인데 지금 꼬맹이에서 훌륭한 힙합 청년으로 자라있는, 어쨌든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얼굴을 비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선 꽤 대단한 실력으로 머리와 가슴 속에 이렇게 뭔가 각인을 딱 시켰던 그런 래퍼 하나 있었는데, 지금 쇼미더머니에서 대중성을 겨냥하고 그런 날라리 음악을 하고 있을 때 진득하게 자기의 음악 세계를 깊게 파들어가면서 새로운 앨범을 또 가지고 나온, 그리고 딴 것보다 그 박자를 타고 노는 데 있어서 내가 볼 때는 거의 포스트 이센스다, 업그레이드된 포스트 이센스다, 쿤디 판다 모시겠습니다. 여기 실제로 봤을 때 진짜 촛불인 줄 알고 어떻게 촬영하지 했는데 아니었군요. 어떻게 지냈어? 올해는 아예 뭐 코로나고 하니까 공연 이런 것도 없고, 근데 마침 이제 머릿속에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앨범으로 풀어내는 그런 걸 좀 한 것 같아요. 올해 앨범이 6장 나왔고요. 미친놈이지 아니야 그냥. 피처링 같은 것도 많이 했고 했는데 한 60곡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전에도 사실 막 피처링으로 참여한 것 때문에 다 하면은 한 해마다 한 60곡씩 만들긴 했는데, 뭐 올해는 이제 그게 피처링으로 뭔가 날려지는 느낌보다는 앨범으로 계속 나오니까 뭔가 조금 더 알찼다고 해야 되나? 나는 20몇 년 하면서 발표한 곡이 100곡이 안 되는데 대단하다. 올해 그냥 작업만 하고 보냈습니다. 아주 뽀얗다 얼굴이. 감사합니다. 굉장히 부러운데? 난 얘에 비하면 완전 화산딱지야 지금. 사실 우리가 맨 처음 만난 게 쇼미더머니 5예요. 땀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생겼을 그때.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그때 제가 20살이었어요. 클럽을 처음 막 가보고 싶고 막 이럴 때 제가 처음으로 갔던 게 형 클럽이었어요. 인투딜? 네. 당시에 크루 친구가 이제 데려갔었는데, 근데 그게 첫 클럽이었고, 그 클럽 분위기가 다른 엄청 붐비는 클럽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고, 형도 막 오시는 분들한테 말 자유롭게 건네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클럽 되게 재밌는데? 막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친구가 홍대로 놀러 왔었을 때 야, 뭐 어디 갈 데 없냐 이래가지고 형 클럽에 갔었어요. 그때가 평일이어서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먼저 말을 건네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형 그 인사부터 약간 힙합 인사 있잖아요. 그렇게 받아주셔서 그랬었어? 뭐 하시는 분인가? 막 이랬어요. 친구가 이제 신나가지고 음악 얘기 막 이렇게 하다가 얘도 랩해요 이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형이 이제 저한테 너 랩해? 그러면 너 쇼미더머니도 이번에 나갔어? 이렇게 물어보셔서 네, 나왔어요 했는데, 그때가 불구덩이 미션 딱 준비하는 중간이었거든요. 그랬어? 네. 그래서 이제 형이 실제로 그 이후에 쇼미 5 촬영장에서 받고 했는데, 결과는 둘 다 불구덩이 들어갔어. 둘 다 불구덩이에 들어갔었고, 지금 이거랑 좀 비슷하네요 지금 보니까 약간. 네. 그 이후에 이제 또 형 생각나서 한 번 더 클럽 가서 이제 형 저 기억하시죠? 하면서 이제 또 인사하고, 형이 그때 이제 저 보고 말리부 한 잔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술도 못했는데 지금 술 너무 잘하고. 그럼 너도 형하고 술 한잔 해야지.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살았던 게 아니잖아. 그쵸. 제가 원래는 중국에 8년 반 살고 돌아와가지고 또 거기서 국제학교를 다녔으니까 이제 중국어만 배운 게 아니고 영어?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쨌든 힙합을 듣는 게 영어 쪽을 더 많이 듣다 보니까, 미국권을 지금은 중국어보다는 영어를 더 가지고 있고, 중국어는 거의 그냥 읽을 줄 알고 들을 줄 알지 말하는 건 조금 어려운 정도예요. 네.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가, 저는 이제 중국에서 그 DVD 가게 같은 데에 당시에 히트를 친 K-팝 앨범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픽하이 앨범이었어요. 어쩌다가 그걸 사서 들었다가 너무 랩이 좋고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하니까 소울컴퍼니, 오버클래스 뭐 이런 래퍼들이나 크루의 이제 음악을 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유튜브 찾아보니까 마이크 스웨거 막 이런 거 있고 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 게. 중국 한 마지막 1, 2년부터는 나 한국 가서 랩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거죠. 엄마 아빠 저
공부 안 하고 힙합하고 싶어요 하면은 그게 좀 말하기가 좀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성인 되고 해야겠다 싶었고 한국에서 대학을 가는 걸로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은 이제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 뭐 한국에 뭐 대학 가라 이렇게 했는데 대학 전형들이 있잖아요.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유학생들은 또 전형이 따로 있더라고요. 외국에 몇 년 살았냐에 따라서 특례 전형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전형이 3년 특례, 그리고 원래는 9년 특례도 있었고 12년 특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갔으니까 일단 12년은 못하는 상태. 그래서 9년을 노리려고 했으나 9년 특례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아 그래? 네, 3년 특례로만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3년 특례 전형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보호자로 이제 돼 있는 사람이랑 고등학교 생활을 절반 이상 같이 있어야 된다 였는데 대충 비슷한 거였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빠가 외국을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하셔서 절반을 못 채우는 상황이 된 거죠. 남은 3년 특례마저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바로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로 보내버린 거죠. 한국 오니까 이제 더 반항심이 세졌죠. 수업 시간에 그냥 계속 가사 쓰고 비트를 한 50개씩 통짜로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받아서 쉬는 시간에 비트 듣고 머릿속에 비트 리플레이를 시키면서 가사를 계속 쓰고 그렇게 되니까 수능 때쯤 되니까 진짜 대학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은 이제 공부를 한 거나 배운 게 있으니까 수능은 봐라. 근데 수능은 보고 가도 그냥 그저 그런 대학이라고 하면은 그냥 음악 해라 이러는데 그 말은 마치 수능을 망치면 음악을 할 수 있다는 말 같아서 그래서 수능을 망쳤죠. 그래도 OMR 카드 찍는 거는 이렇게 일자로 찍진 않았는데 바로 며칠 전에 나온 앨범인데 포인트 차일드 균이라는 딱 정청을 몇 번을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딱 그거야. 술 취한 젊은 날의 초상화. 술에 취해 있을 때 이제 자기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 좀 역겹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무려 13트랙에 담았는데 그 보니까 노래 제목 중에 타이틀 말고 부제로 이렇게 프랑스어로 돼 있고 무슨 연관이 있나 그게? 내용이랑 관련이 돼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곡을 어느 순간 이제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어떤 악기가 뭐고 저렇고 이런 거를 뭐 분석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오는 그림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그림이 이제 풍경처럼 펼쳐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클럽 튠의 음악을 들으면 클럽이 연상이 되는 거는 그 노래가 그런 악기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급진 느낌을 내고 싶어서. 근데 고급지다는 어떠한 그 그림이 사실 스테레오타입적으로 좀 유럽 쪽이나 서구적인 어떠한 그림이 많기 때문에 비트들도 애초에 약간 그런 풍경들이 생각나는 걸 생각을 했었고, 내용 따오는 거나 아니면은 뭐 제목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뭐 프랑스어로 뭐 표기가 된다든지 디스코 블루처럼 르네 마그리트의 이제 그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그거가 이제 마트루시카의 부제가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가 그런 그림을 생각하고서는 곡을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앨범을 들은 사람들 평을 보는데 좋은 평들 중에서는 이거 되게 고급지다, 깔끔하다 이런 댓글들이 꽤 있었거든요. 확실히 제가 그렇게 의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연주자들이 하고 같이 들어가서 잼을 하다가 나온 것 같은 그런 음악들이 너무 많았어. 드러밍 같은 경우가 힙합 사운드가 아니라 되게 러프한 어쿠스틱 드럼이었단 말이야. 옛날 오디오에서 모노 LP를 틀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사람들이 고급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그런 레스러운 사운드에서 나오는 멋을 딱 캐치한 것 같은데 형이 되게 잘 짚어주신 게 비트를 받아요. 제가 원하는 송폼으로 만들어서 밴드 작업실로 갖고 가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리얼로 했을 때 가치가 있는 것들을 받는 거죠. 그랬을 때 형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드럼의 역할이 너무 중요했던 거는, 만약에 그냥 단순히 루프가 돼 있는 형태의 드럼 라인이라고 하면은 제가 살리고 싶은 이 생동감이 안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타, 베이스 이렇게 세 분이 도움을 주셨는데 그게 너무 큰 역할을 한 거죠, 앨범에서. 제가 디렉팅을 거의 다 했지만 이제 워낙 그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거 들으면서 되게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랩 메이킹에 있어서 이번에 어떻게 하면은 다른 느낌으로 들릴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형화돼서 끝부분에 라임을 맞추는 것보다 이 라임이 강조가 되는 부분을 조금 바꿔놓는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테이크도 엄청 많이 땄어요. 곡마다 한 평균적으로 한 700테이크씩은 한 것 같아요. 뭐야? 진짜? 네. 와 미친 진짜. 이렇게 노력을 하는 이게 힙합이라고. 락에다가 랩하는 게 아니라
상상의 커다란 것처럼 잔나 홀로 대본에 외워 그때 못친 대사 그때 고통자 보여줬지 그럼 다시 중요한 이는 진심 중요한 이그 진실 다 끝난 마당에 대체 넌 어디까지 믿지 어디까지가 유의미할까 일십 하고 백천만 개 가족 모두 동네 무슨 미신인 거는 참기 어디 파티에 선을 마주쳐도 본치 안 하고 지나가는 게 나 자체 남겨줬어 그래 마저 춤을 출 거야 나 뭐 이런 노래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을 듣고 들을 때마다 느낌이 조금씩 다른데 옆에 두고 계속 듣고 싶은 뭐 그런 앨범? 25이면 진짜 꼬맹인데 그리고 랩도 존나 어려워. 저도 제가 하면서 느껴요. 아, 랩 진짜 내가 어렵게 하는구나. 이번 앨범 만들면서는 그래서 후렴 같은 것도 되게 계속 고민하고 여기서 이 리듬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흥얼거리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저라는 사람 자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음악에 불친절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은 아직도 좀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이걸 잃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이번 쇼미의 형이 지금 얘기하신 락 위에 랩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익숙함을 주기 위해서 곡을 많이 바꾸다 보니까 생겨버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양날의 검인 거죠, 힙합씬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좀 더 쉬울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노래 쪽으로 가버리고 랩의 어떠한 그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면은 저희가 좋아하는 대로 힙합을 즐길 수는 없는 모습이 되는 거고 싱랩을 예시로 들은 거지만 결국은 제 음악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음악의 어떠한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가 불친절한 지만 하는 얘기를 지가 원하는 대로만 표현하는 이런 건데 이거를 순화시켜서 좀 더 사람들한테 다가가기 쉽게 표현을 해주는 건 좋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제 음악의 아이덴티티를 버린다. 좀 웃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 정리를 해보자면 싸가지가 없어. 굉장히 싸가지가 없고 자기의 싸가지를 그냥 내보이는 거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네가 이제 이번에 연주자들하고 같이 이제 음악을 했잖아. 내가 볼 때 이번 앨범이 좀 친절해진 이유는 협업을 했기 때문이거든. 네네네네. 네가 네 싸가지를 좀 중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네가 아까 얘기했던 뭐 살롱 애들이니 뭐 재즈 팩트니 애들도 그런 올드한 사운드지만 그 올드한 사운드는 샘플링에서 기반한 거란 말이야. 그런 단순한 작업에서 나오는 바이브도 그 바이브 위에 네 싸가지를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협업이 되면서 이쁘게 포장되는 싸가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거든. 대중성을 위해서 장르를 마구 혼합시켜서 힙합 본연이 갖고 있는 색깔을 다 잃어가면서까지 지랄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단순히 힙합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흑인 음악이 갖고 있던 것들을 표현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싸가지를 녹이기 위해서 했던 이런 시도들과 이런 재밍들은 와 어쨌든 이번 앨범은 굉장히 두고두고 회자가 될 수 있는 회자가 될 만한 그런 앨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앨범이나 이런 걸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작업하고 있는 게 있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진짜 초안이고 형이 하려던 얘기는 뭐냐면은 다음 컨셉 한번 존나 친절하게 보면 어때? 그 생각도 하긴 하는데 따뜻하게 보이는 이 앨범에서 보여줬던 따뜻함이 있거든? 네. 그 따뜻함에 굉장히 한번 친절하게 한번 해줘보면 어떨까? 딱 두 곡만 해보자. 내가 볼 때는 너는 뭔가 일부러 되게 친절하려고 그러고 따뜻하려고 그래야 뭔가 지인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도 재밌을 거란 말이야. 왜 이런 실력을 가지고 근데 그런 따뜻한 걸 하기가 좀 억지로 착한 척하는 느낌 아예 그런 욕심이 안 나는 건 아닌데 선뜻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번 앨범 끝나고 나서도 되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싶었어요. 래퍼로서 하는 시도뿐만이 아니고 비트메이킹도 실제로 좀 배워보고 싶고 이제 친구들 그냥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리는 비공식적인 앨범 커버 같은 것도 많이 해줬는데 그런 것도 좀 더 툴을 사서 해보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형이 지금 얘기한 대로 래퍼로서도 조금 시도를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원선이 형의 말을 듣고 해보겠습니다. 음악을 안 하고 뭐 그런 좀 자유로운 시간에 뭘 해? 요리 좋아하고 아 그래? 원래 파스타나 국물과 면이 있는 걸 좋아를 했어서 나도 그런 거 좋아해. 파스타 같은 경우는 밖에서 먹는 거 솔직히 너무 비싸요. 배를 채워야 되는데 배 채우는 용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해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근데 그냥 파스타 소스 사서 하는 건 재미가 없네. 그래서 이제 직접 좀 만들어서 하고 면만 먹으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밥으로도 해먹다가 고기나 해산물, 생선 뭐 이런 것도 굽다가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할 줄 아는 게. 컴퓨터 게임 같은 것도 PC방 가서 막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워낙 이제 게임에 그렇게 소질이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잘해야 재밌잖아요. 그치?
그런 부분에서 재미가 좀 한정돼 있지 않나. 무엇보다 이제 막 못하면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근데 제가 욕먹는 것도 힘든데 팀원들끼리 싸우는 것도 좀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막 욕하고 막 이러면은 중재하는 것도 하기 싫고 채팅을 꺼놓고 해요. 근데 채팅을 꺼놓고 하면은 또 팀플레이가 안 되잖아요. 여튼 근데 게임도 한다. 쿤디 판다의 자리는 어떤 자리를 만들고 싶다? 쿤디 판다의 자리는 맨 앞자리 싶다. 공연이나 즐거운 경험도 제일 1등석에서 볼 수도 있는 자리고, 이 자리로 뭔가 순서가 정해진다고 해도 1등이고, 그래서 뭔가 맨 앞자리이고 싶은 것 같아. 야, 이건 멋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역량이 있는, 그리고 그 역량을 지금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앞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인데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퉁 알짜배기 예술을 하는 이런 아티스트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는 하여간에 힙합 씬의 큰 보물 같은 존재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700번씩 녹음을 했다고. 미친놈이지. 이런 미치광이의 또라이감은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굉장히 단시간에 자기의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예요. 이번에 나온 스포일드 차일드 균 꼭 들어봐 주시고 5번 정도는 정주행을 반드시 해주세요. 그리고 가사도 같이 봐주시고. 자, 원스턴의 돗자리 우리 쿤디 판다와 함께 했는데 독보적인 어떤 자기 위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탁월한, 그리고 그거를 표현해낼 수 있을 만큼의 욕심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이 새끼 또 음악 안 한다고 그러고 막 그림 그리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 새끼 이거? 아니에요. 음악이 제일 재밌어요. 아직은 그렇지. 근데 너 같은 새끼들은 몰라요. 또 갑자기 요리사 돼가지고 이상한 요리 개발한다고 막 이상한 나라 가 있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그것도 너무 재밌는. 이거 봐. 여기서 원선의 돗자리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쿤디 판다 너무 고맙고.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고. 쿤디 판다 원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